네, 안녕하십니까, 지봉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해준다는 두 번째 주장은 중력에 의한 적색편입니다. 이 내용이 증명되었다고 알려진 실험은 1959년 하버드 대학교의 제퍼슨 물리연구소의 꼭대기와 바닥에서의 시차 비교입니다. 개념이 이렇습니다. 중력장에서 벗어나려는 광자는 운동 에너지를 잃는다. 그리고 광자의 에너지 감소는 곧 진동수 감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진동수 감소는 곧 이제 광속 불변이기 때문에 파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적색편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사실 단계마다 단축할 그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빛은 단순히 중력장을 벗어난다고 해서 에너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중력이 뭔지도 모르면서 멋대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광자의 에너지 감소가 반드시 진동수 감소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파동에서 에너지 감소는 진동수 감소만 있는 게 아니고 진폭 감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에너지 감소가 진폭 감소로 그러니까 이어진다면 적색 편의가 안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중력의 원인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원자가 중력에 의해서 이동하려 한다면은 그때 방출한 빛은 원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방출한 것이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일어나죠.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퍼슨 물리연구소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1959년에 로버트 파운드하고 글렌 레브카는 중력이 빛에 영향을 준다는 아인슈타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제퍼슨 물리연구소의 건물 꼭대기와 지면에 각각 검출기 그리고 방출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시광선이 아닌 감마선으로 했는데 원리적으로는 똑같고 감마선이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당시에 발표된 메스바우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메스바우어 효과가 뭐냐 하면은 간략하게 말해서 같은 종류의 핵은 같은 진동수의 감마선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뜬 상태의 원자 핵에서 감마선을 방출할 때 그 반동으로 에너지를 잃어 진동수가 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방사성 철을 사용합니다. 이때 원자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빛 방출 시에 원자가 밀리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래보다 낮은 에너지의 빛이 방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물렁한 바닥에서 폴짝 뛰는 거하고 단단한 바닥에서 펄쩍 뛰는 거하고 그렇게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우선 아인슈타인의 생각대로 해보기 위해서 방출기를 아래에 두고 74피트 위에 있는 검출기에 이제 검출이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했는데 그들은 말이죠. 지면에서 올라온 광자가 너무 약해져서 검출기의 철 결정이 하나도 여기가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검출기를 아래 위로 막 흔들었습니다. 검출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기대할 수 있지, 청색 편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광자가 위에서 올라오면서 생기는 적색 편의를 적절하게 상쇄할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검출기의 원자 핵을 역이시켜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10% 정도 부합시켰다. 그리고
1964년에는 오차 1% 이내로 측정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웃었냐 하면은 이 실험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황당한 게 감마선이 방출될 때 그 에너지를 잃어서 진동수가 변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자가 격자로 짜여진 방사성 철의 결정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심한 그들이 왜 그보다 훨씬 쉽게 에너지를 잃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공기의 영향, 그러니까 공기의 영향을 그렇게 배제했냐 그 얘기입니다. 지구의 대기가 여러 종류의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설계할 때부터 당연히 그 영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기로 흡수되는 에너지로 인한 진동수 변주를 고려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검출되려고 이렇게 흔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제 그런 걸 이제 실제로 너무 약해져서 검출이 불가능했는데 그런 걸 검출기를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서 역이시켜 놓고는 적절히 배치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확인했다.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맞았다. 이거는 처음부터 결론 내놓고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실험이 더 있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그 상대성 이론은 증명되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고려하면 더 그렇죠. 끼워 맞춘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이 실험은 설계부터 틀렸습니다. 중력이 뭔지 그 정의도 못 내는 줄이 그 중력에 의해서 빛이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렇게 멋대로 전제를 했단 말입니다. 중력이 뭔지 정의를 못 내렸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은 중력의 원인을 모릅니다. 중력이 생기는 원인을 모릅니다. 그냥 단지 현상,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인력, 그렇게 그 현상을 두고 중력이라 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4대 힘을 통합하는 무언가, 그걸 통일장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새로운 힘이 있을 거라고 망상 중이란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현대 문명은 전기 문명인데도 전기의 정체를 모른다고요. 제가 아무 소리나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외에도 실험 자체에서 검출기를 마구 흔들어서 역이시켜 놓고는 조심스럽게 배치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믿을만 하다고 치면 말이죠. 현대의 값비싼 정밀 장비를 잔뜩 써가지고 측정한 그 상대성 이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그 수많은 증거들은 왜 전부 측정 오류란 말입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데 이상함 느낄 거면 최초의 광자한 시계를 설명할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야 옳긴 하죠. 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은 상대론자들은 어떨 때에는 중력에 의해서 빛이 느려진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에는 중력에 의해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두 주장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원인 자체가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배치되는 주장을 하느냐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따라하는 거지. 여기서 또 승복을 못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 상대론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관측자가 빛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측정을 하고 측정 시에 오류가 없었을 때는 그것은 빛의 속도가 늦어졌다고 말을 해야지. 그게 어째 빛의 시간이 지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빛이 느려졌다고 해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측자는 왜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빛이 일정한 거리를 얼마 만에 주파했느냐 그걸 측정할 뿐이니까 말이죠. 이걸 빛이 느려졌다고 안 하고 빛의 시간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거는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성 이론식으로 꼬아서 그렇게 사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은 광자시계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들은
모아놓고 보면은 모순된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이제 우주 문명을 열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머릿속에서 삭제를 해버려야 됩니다. 자, 상대성 이론의 증명을 하는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중력렌즈 현상입니다. 중력렌즈 현상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세슘 원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세슘 원자식이냐? 현재 1초의 표준이 세슘 원자식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7년에 표준되었는데 지금은 더 정밀한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 1초의 표준은 그러니까 현재 1초의 정의는 세슘 133 원자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두 개의 초미세 전위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91억 9263만 1770주기의 시간이다. 이게 1초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세슘 133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면 1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인공위성의 시계를 보정해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보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증거다. 뭐 이런 식의 틀린 그러니까 틀린 상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에서 원자 시계를 기준으로 1초를 정한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바로 정밀도에 있어서 원자 시계가 다른 시계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세슘 원자 시계가 표준인 이유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원자 시계들 중에서 세슘 원자 시계가 가장 정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슘으로 원자 시계를 만들기만 하면 대충 만들어도 그 정밀도가 보장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각국은 여러 방법으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값을 1차 주파수 표준기와 비교해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 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세슘 원자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세슘 원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전자기적이든 하여튼 외부의 요인이 가해지면은 부정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세슘 원자 시계의 세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했다고 해서 실제로 1초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물리적 전자기적 영향을 받는 게 확실한 인공위성의 시계가 말입니다. 지상과 다르다. 다르다면은 인공위성의 시계는 물리적 전자기적 영향으로 인해 세슘 원자의 진동수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시간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슘 원자의 진동수가 변했다는 사실은 이제 그거의 시간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인공위성이 빨리 움직이니까 시간이 늦어진다. 인공위성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음으로 시계가 빨라진다. 둘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말이 좀 헷갈립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시간의 표준 1초를 정하면은 1초의 길이는 매우 들쭉날쭉하게 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즉 나중에 기준을 새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